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받은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올해 64세 된 남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동네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자주 참석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딴청을 피우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심지어는 대화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는 당신은 말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성껏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또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분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 중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다음 모임에 가면 또다시 혼자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괴감에 빠지셨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의 양과 인간관계의 깊은 연관성, 그리고 왜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갔는데 한 사람이 입을 열자마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 말이 끝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누군가 나 이제 가봐야 해라고 말하면 모두가 나도 하며 자리를 파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말 많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몰랐던 인간관계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 오랜 지인 박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60대 중반의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마음씨 착하고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인간관계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요즘에 텃밭에서 물을 키우는데 말이야. 작년에는 벌레가 먹어서 실패했거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농약 대신 천연 방제법을 찾아봤어. 내 친구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텃밭에서 시작해 옛날 농사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친구 이야기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어느새 지쳐가고 결국 박 선생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더군요. 말이 많은 사람의 심리.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말을 많이 할까요?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런 욕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때로는 침묵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끊어질까봐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이죠. 셋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끊임없이 나누려고 합니다. 넷째, 어쩌면 경청의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소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을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의 양과 인간관계의 비밀.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박 선생님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클 테지요. 하지만 말의 양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요. 말을 줄이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을 줄이면 상대방이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대화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말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말을 아끼면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쉽게 흘려듣게 되지만 평소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셋째, 경청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이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넷째, 침묵의 공간이 깊이를 만듭니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우지 않고 때로는 함께 침묵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마치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아름답듯이 대화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 박 선생님처럼 말이 많은 분들은 대개 자신이 왜 친구가 없는지, 사람들이 왜 자리를 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 라고 서운해 하시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생기는 감정들이 있어요. 첫째, 피로감입니다. 한 시간 내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 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 뇌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치게 되고 결국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둘째, 소외감입니다.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틈이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강연을 듣는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호작용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셋째, 가치 절하의 느낌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관계에 균열을 만듭니다. 넷째, 답답함입니다.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지요. 다섯째, 신뢰의 하락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비밀 유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저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 그렇다면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말수를 줄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나눠볼게요. 첫째, 30초 규칙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30초 이상 이어가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길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둘째, 질문의 힘을 활용하세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같은 질문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특히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은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셋째, 침묵의 미학을 배우세요. 모든 공간을 말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침묵을 나누는 것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관계가 충분히 깊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말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넷째, 경청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자연스레 말의 양은 줄고 대화의 질은 높아집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 정말요? 와 같은 짧은 호응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호흡 기법을 활용하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 작은 행동이 충동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대화 중 상대방이 말을 마쳤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메모하기를 습관화하세요. 특히 모임이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메모장을 준비해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단히 적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잊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더 정리된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나서 달라진 관계 이야기. 제 지인 중 한 분은 예전에 박 선생님과 비슷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재밌는데 너무 길어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신 그분은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모임에서도 그분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내가 말을 줄이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더 귀 기울이더라고. 이제는 한마디만 해도 다들 경청해. 이전에는 10마디를 해도 안 들리던 것 같았는데 말이야. 또 다른 예로 70대 후반의 이 여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 수다쟁이로 살아오신 분인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임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상처를 받은 이 여사님은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지쳤던 거야. 그래서 나를 피했던 거구나. 이 깨달음 후에 이 여사님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라는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친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이 이 여사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말을 줄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지혜롭게 봐. 웃기지? 전에는 열심히 내 지혜를 나눴는데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다들 내 의견을 물어보네. 말수와 지혜의 관계. 동양의 현인들은 오래전부터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셨고 우리 속담에도 말 많은 집에 장맛이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지혜도 줄어듭니다. 반면 말을 아끼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은 생각은 더 가치 있는 말로 이어집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말의 가치를 알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만 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금은 희소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듯이 말도 아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유형과 대처법.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대처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첫째, 지식 과시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많이 아시네요. 와 같이 인정해 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안 해소형입니다. 침묵이 불안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습니다. 셋째, 관심 갈구형입니다. 외로움이나 소외감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기중심형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유형에 맞게 대응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악의가 아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중에 나도 박 선생님 같은 면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대1 법칙을 기억하세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3번 들은 후에 한 번 말하는 비율을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모임에서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나누면 더 통찰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 전에 핵심 포인트를 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의 중요성이다라고 정하면 다른 주제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하기 전 잠시 멈추기를 실천하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깊게 한번 숨을 쉬고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를 자문해 보세요. 많은 경우 그 말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특히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까? 라고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 후에 자기 평가를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말했고 얼마나 들었나?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일기를 쓰듯이 매일 자신의 대화 패턴을 돌아보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기 타이머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오래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타이머를 이용해 자신이 연속해서 말하는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1분 이상 연속해서 말했다면 다음에는 30초로 줄여보는 식으로 점진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여섯째, 적극적 경청 훈련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여러분은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침묵 훈련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의도적으로 말을 줄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쌓이면 대화할 때도 더 깊이 있는 관찰과 경청이 가능해집니다. 말수를 줄여야 하는 소름 돋는 이유. 이제 제목에서 언급한 소름 돋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말을 줄이면 정말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소름 돋을 정도로 극적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면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특별히 매력적이거나 유능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놀랍지 않나요? 둘째,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숲속에서 들리는 한마디 새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모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핵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을 적게 하면 듣는 시간이 늘어나고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배움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의 비결이 아닐까요? 어느 현명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입을 다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내가 말할 때는 이미 내가 아는 것만 말할 뿐이니까. 넷째,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기 시작하면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교감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깊은 연결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다섯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계속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히 침묵하고 깊게 호흡하는 순간들은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말을 줄이고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은 장수의 비결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여러분의 존재감이 더 커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을 적게 할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말로 공간을 채우지 않아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산이 웅장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째, 실수가 줄어듭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감정적인 순간이나 긴장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는 습관은 여러분을 불필요한 실수와 후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째, 직관력이 발달합니다. 말을 줄이고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런 직관력은 인간관계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하지 않은 니즈를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질을 높이는 방법. 말의 양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말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실만을 말하세요. 과장이나 거짓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진실된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진실한 말은 비록 그 수가 적더라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판단보다는 관찰을 나누세요.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이 지난번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판단은 대화를 막지만 관찰은 대화를 열어줍니다. 셋째,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래도 돼, 걱정하지 마 같은 말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군요. 정말 힘들었겠어요.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넷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지난주에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네요 라고 시작하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표현을 선택하세요.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가 문제는 보다는 개선할 점은 이런 말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충고를 할 때는 긍정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자신을 향한 유머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친근감을 줍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향한 비꼬미나 조롱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침묵의 힘을 이해하세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순간에는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지혜. 노년층과 젊은 세대 간의 소통에도 말의 양과 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 차이를 넘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르치려 하기보다 나누려고 하세요. 우리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말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라는 말이 더 열린 대화로 이어집니다.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나눌 때 세대 간 벽이 허물어집니다. 둘째,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젊은 세대의 문화나 기술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그들도 여러분의 지혜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진심 어린 질문은 놀라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공통점을 찾으세요. 세대는 달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욕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감 등 보편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 세대 차이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청의 모범을 보이세요. 젊은 세대에게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경청의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청자가 되어 본보기를 보이면 젊은 세대도 자연스레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소통에도 적응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때로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이런 플랫폼에서는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말을 아끼는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년기 인간관계의 특별한 가치.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기에 말을 줄이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첫째, 노년기는 관계의 깊이를 추구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인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몇몇 깊은 관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습관은 이런 깊은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지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강요가 아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나눌 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조언은 금과도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셋째, 경청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경청은 그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손주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넷째, 말의 유산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말 한마디는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가치 있는 말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말보다는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진심 어린 몇 마디가 더 큰 유산이 됩니다. 말을 줄이는 실천 사례. 말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73세 김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아오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는 말투가 몸에 배어 있었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계속되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위와는 거의 대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한 강연에서 말을 줄이는 지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평소에 3분의 1만 말하기로 결심했죠. 첫 번째 가족 모임은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김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이야기를 주도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그를 보고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위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손자들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자세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말을 줄이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꽃피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위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수다쟁이로 살아온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 많은 박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솔직하게 충고했습니다. 자기는 말이 너무 많아서 가끔 다른 사람들 말할 기회가 없어. 조금만 말을 줄여봐.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가 그녀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을 아끼니까 말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요. 예전에는 10마디 해도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요. 이런 사례들은 말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소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여유가 만드는 침묵의 미학.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고 경청하게 됩니다. 첫째,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때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을 때 끊임없이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불필요한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불만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의 말이 줄어들고 더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호흡과 명상의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일상에서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마무리 생각. 박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억누르거나 본인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오랜 세월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평소보다 말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생긴 공간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 크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지혜는 더 빛나고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